해당 노트를 발견하였다면 즉시 제일 뒷장의 약도를 확인할 것. 이후 약도의 정보실이라고 표시된 지역으로 이동하여 컴퓨터를 확인할 것. 컴퓨터에 저장된 엔딩이 몇 개인지 확인한 후 노트의 내용을 수정할 것. 노트에 적힌 내용은 필요에 따라 추가, 제거 혹은 수정한다. 이 방의 시스템은 undefined 666으로 정의한다. 이는 컴퓨터의 폴더명 666에서 참고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정의한다. 본 시스템의 구동 방식에 대해 확인된 바가 생길 경우 수정될 수 있다. 이곳의 구조는 일반적인 아파트와 유사하다. 모든 방의 문은 잠겨 있지 않으며 모든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현재 아파트 전체 호실을 통틀어 사용할 수 없는 호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하 1층에 정보실이 위치하고 있다. 컴퓨터 및 전자기기는 아파트 전체를 통틀어 오직 한 대씩만 존재하며 모두 정보실에 존재한다. 이를 참고하여 항상 아날로그 시계를 준비하고 다닐 것. 이곳에서는 자의에 따라 얼마든지 탈출이 가능하다. 이는 이미 사용했던 탈출 방법에도 해당된다. 단, 새로운 방법으로 탈출에 성공한 경우 한 달 뒤, 기존의 방법으로 탈출에 성공한 경우 1일 뒤 자동으로 복귀하게 된다. 거점으로 삼은 103호의 검은색 가방을 보관해 두었다. 탈출 시 반드시 검은색 가방을 소지하고 탈출할 것. 검은색 가방은 외부의 물품을 이곳으로 반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식량, 생활용품 등 필요한 물건들을 반드시 구비해 두도록 한다. 사망 시 즉시 이곳에서 깨어난다. 탈출 후 복귀 시 거점으로 정한 103호 침실에서 깨어나나 사망 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깨어난다. 사방이 칠흑처럼 어둡고 연기와 유사한 매캐한 냄새가 난다면 확실하다. 내가 사망할 경우 이동되는 장소 4곳에 표식과 메모를 남겨두었다. 확인 직후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포복을 통해 정보실로 이동할 것. 사방을 살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안감을 느끼기 전에 신속히 정보실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가 포복 이동 중 곁눈질로 주위를 살필 것. 검은색 형체가 나와 동일한 자세로 포복 중일 경우 해당 개체보다 빠르게 정보실에 도달하여야 한다. 해당 개체가 일어나 있는 경우 대처 방법 확인 불가. 대처 방법 발견 시 추가 요망. 정보실의 컴퓨터는 엔딩을 기록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정보실 컴퓨터에 마멋 025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이 가능하다. 어떤 이유로든 이곳으로 복귀하였다면 즉시 1번 폴더에 들어가 기록지의 내용을 수정할 것. 신규, 기존, 사망의 순으로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경우로 기록하여 내용을 수정하도록 한다. 666 폴더에 접속하면 EXE 파일이 있다. 해당 프로그램이 바로 엔딩을 기록하는 파일이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아이디와 비밀번호이며 접속 시 엔딩 슬롯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 이전에 탈출했던 방법을 확인하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탈출하는 것에 성공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필요시 자유롭게 이용할 것. 추가 6번째 접속 시도 시 한 개의 엔딩이 무작위로 삭제되는 것을 발견함. 6회 이상 본 시스템을 이용하지 말 것. 1206호에서 시간 관련 물품을 수급할 수 있다. 해당 물품은 복귀 시마다 사유불문 모든 물품들이 복구되며 아날로그 시계를 포함한 모든 시간 관련 물품들은 이곳에서 확보가 가능하다. 외부에서 시계를 반입할 경우 시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 1206호 내에서 획득하는 시계만을 사용할 것. 단, 알람 시계와 회중 시계는 사용하지 말 것. 알람이 울리면 놈들의 시선이 끌리고 회중 시계 케이스에는 내 모습이 반사될 수 있다. 901호의 치료 관련 물품을 보관해 두었다. 901호에는 예외적으로 쥐가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치료 관련 물품은 모두 901호에 보관하고 매 복귀 시마다
반드시 양을 체크해 충당할 것. 단, 포장재에 내가 반사될 수 있는 금속재 케이스는 절대 사용을 금한다. 반드시 901호 내 준비된 약통에만 분류 보관할 것. 쥐를 조심하라. 이곳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는 다름 아닌 쥐다. 쥐는 식량 및 의료용품에 광적인 집착을 보인다. 만약 부상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치료용품을 상시 소지하여야 하는 경우 가능한 한 901호에서 벗어나지 말 것. 필요시 식량을 미끼로 던지고 801호를 통한 탈출을 고려한다. 내 모습이 비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직 해당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은 파악되지 않았다. 아파트 내의 모든 거울 및 유리 재질의 물품을 모두 제거하였으나 지하 주차장 내에 있는 물품들은 제거하지 못했다. 또한 외부에서 반입한 물건에 의해 내 모습이 비치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 추가, 해당 현상 발생 시 3번 이상 탈출에 성공할 경우 복귀 시 잔상이 사라져 있다. 허나 난이도가 상당하므로 최대한 본 수칙을 유념하고 주의하도록 한다. 엔딩의 개수는 총 18개로 추정된다. 6번째 엔딩을 발견한 이후 거점 지정이 가능해졌다. 거점은 103호로 지정하였다. 12번째 엔딩을 발견한 이후 검은색 가방을 획득하였다. 엔딩이 위치한 폴더명 666을 기반으로 추정하였을 때 본 사이클은 18번째 엔딩을 보았을 때 끝이 날 것으로 추정된다. 666가지의 엔딩을 보는 일은 불가능하다. 엔딩 발견 직전 노트에 기록할 것. 만일 내가 엔딩의 실마리를 발견한 것 같다면 혹은 엔딩을 맞이하기 직전이라면 노트에 이를 기록하라. 엔딩의 방향성 여부와 관계없이 노트는 자동으로 본인이 이동한 위치에 귀속된다. 엔딩이 맞을 경우 취소선 처리, 아닐 경우 붉은 펜으로 덧칠한다. 현재까지 발견한 엔딩 목록. 사망 이유 불문, 이 경우 즉시 지하 주차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아파트 정문으로 나간다. 탈출은 가능하나 엔딩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아파트 후문으로 탈출한다. 간혹 후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801호의 문이 빛나는 상태에서 문을 열고 진입한다. 쥐 개체에게 식량을 주었을 시 발생하는 현상이다. 정보실 컴퓨터를 파괴한다. 기능 정지 직후 본인도 즉사, 부활 후 컴퓨터 역시 복구되어 의미 없음. 정보실 전자시계를 파괴한다. 예외적으로 탈출 시 시계에 있던 시간으로 탈출하게 됨. 아파트 27층으로 올라간다. 문이 빛나지 않는 상태에서 801호로 진입한다. 탈출은 가능하나 엔딩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거점을 파괴한다. 복귀 후 거점은 원상 복구된다. 1206호에 간혹 등장하는 시계방 주인과 대화, 이야기를 10분 정도 들어주면 자동으로 탈출하게 된다. 단, 엔딩으로 처리되지 않아 의미 없음. 1206호에 간혹 등장하는 시계방 주인 살해, 복귀 시 다시 부활해 있다. 경비 개체에 의해 아파트에서 쫓겨난다. 정보실에 아주 낮은 확률로 등장한다. 거점에 침입을 시도하는 개체를 처치하며 거점을 일정 시간 이상 사수한다. 1회 달성 이후 더 이상 불가능해짐. 정보실 6번 폴더 내 모든 게임의 최고 점수를 갱신한다. 복귀 시 기존 점수로 되돌아온다. 최고층 호실인 2601호에서 집주인 개체를 만난다. 특이하게도 엔딩으로 처리됨. 집주인 개체를 살해한다. 사망 직후 본인도 즉사, 부활 후 집주인 개체가 복구되어 의미 없음. 사망 직전 본인의 사전 준비로 목숨을 건진다. 우연으로 발견. 다시는 시도하지 말 것. 303호 사이비 개체를 찾아가 신도가 된다. 기분이 매우 더러워지므로 다시는 시도하지 말 것. END-EXE 파일을 6회 이상 실행. 기존 엔딩이 무작위로 삭제되어 다시 탈출해야 한다. 아파트 전체 호실에 불법 전단지 부착.
특이하게도 11번의 경우와는 다른 엔딩으로 간주된다. 아파트 입구에서 간혹 등장하는 경찰 개체를 폭행. 특이하게도 해당 개체는 살해가 불가하며 한 번이라도 공격 시 즉시 전신이 무력화됨. 지하 주차장 내의 개체와 대화를 시도할 것. 대화 자체가 불가하며 상호작용 시 즉시 적대적으로 돌변함. 707호 창문에 연결된 가스 배관을 통해 탈출. 다음 복귀 한정으로 707호 창문이 열리지 않음. 경비 혹은 경찰 개체에게 허위 신고. 생존일지를 66일 이상 작성한다. 정신건강을 위해 다시는 시도하지 말 것. 현재까지 찾은 엔딩 실마리 24개. 현재까지 찾은 엔딩 17개. 미확인 엔딩 1개. 이번 목표 27층 진입 시도 및 성공 여부 조회. 죄송합니다. 귀하의 GPS 신호가 시시각각 변화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귀하의 위치는 아마도 눈먼산일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즉시 반경 100m 안의 오두막으로 있는 힘껏 달려가십시오. 추후 내용은 오두막에서 서술하겠습니다. 살고 싶다면 더 빠르게 뛰십시오.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귀하가 무사히 오두막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위 내용에 서술하였다시피 귀하의 위치가 무작위로 변화되는 바 귀하는 저희의 영향력 밖에 있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전달드리자면 귀하는 인간의 문명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되었습니다. 허나 귀하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생존과 귀환을 목표로 아래 수칙을 따라주십시오. 첫 번째, 귀하는 이제부터 이상현상의 피해자가 아닌 사냥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두막에 있는 활과 가방을 챙겨 떠나십시오. 눈먼 산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귀하가 오두막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평범한 산이었겠지만 귀하가 들어온 순간부터 밖은 살인적인 추위가 귀하를 맞이할 것입니다. 두 번째, 활과 가방을 챙겨 오두막을 나오셨다면 귀하는 사냥과 채집 두 개 중 하나의 방법으로 탈출하셔야 합니다. 남은 하나의 탈출 방법은 추후 기재하겠지만 남은 탈출 방법을 선택하셨어도 귀하의 생존을 위해 사냥과 채집은 멈추지 마십시오. 아래는 사냥으로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동물을 사냥하십시오. 챙기신 가방에는 채집통과 화살 20발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사냥하셔야 할 동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잡기 어려운 사냥감일수록 개체수는 감소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사냥감은 처리하였습니다. 토끼, 가장 손쉬운 사냥감입니다. 다만 오두막 손상에 주의하십시오.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들개, 크지 않은 중형견 정도의 크기입니다. 사냥하지 않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당신이 현실에서 강아지를 기르는 경우에만 등장하는 개체입니다. 이 개체는 사냥하지 않아도 탈출이 가능하고 귀하의 생존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눈먼 여우 마주하는 순간 보이는 그것은 아마 환영일 것입니다. 활을 조준하다, 즉시 뒤를 돌아본 후 쏘십시오. 그것은 속임수를 쓸 정도로 영리하나 귀하를 속이진 못할 것입니다. 늑대 출현 시 조준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늑대는 무리 사냥을 합니다. 12마리의 늑대가 귀하를 둘러쌀 것입니다. 우두머리 개체로 보이는 늑대를 쏘십시오. 이제 귀하가 우두머리입니다. 나머지 개체들은 얼마 못 가 죽을 것입니다. 곰, 일반 곰과 다르진 않으나 그것은 원래 있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귀하의 사냥감이 아닌 귀하의 사냥꾼입니다. 하지만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에 남은 동물을 전부 사냥했다면 곰을 잡지 않고도 탈출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사냥 중 화살이 떨어진다면 즉시 복귀하십시오. 그들은 눈멀었지만 귀하의 화살이 없다는 것쯤은 알 것입니다. 네 번째, 아무리 졸리고 그곳이 설령 안전하더라도 오두막 이외에서 잠을 청하시면 안 됩니다.
귀하는 겨울잠에 들 것입니다. 이곳은 겨울만이 존재하는 곳은 아닙니다. 여름과 가을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름이 오면 확정적으로 탈출하실 수 있으나 여름의 주기는 80년이고 마지막 여름은 13년 전이니 귀하는 67년의 겨울이 남았습니다. 이 말은 귀하가 여름으로 탈출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귀하가 겨울잠에 드는 순간 67년을 잠드시게 될 거라는 얘기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만약 사냥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귀하는 채집과 하나의 방법이 남았습니다. 채집은 눈이 안 쌓인 꽃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한 송이만 찾으면 탈출하실 수 있으나 귀하의 팔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기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여섯 번째, 채집과 사냥을 모두 실패하셨다면 귀하께는 단 하나의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가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장의 수칙서에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찾아오는 계절이라고 서술하였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또 다른 사람의 눈먼 산 진입입니다. 귀하가 오두막에 오기 전 눈먼 산은 춥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하가 진입하여 눈먼 산의 가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진입으로 가을이 찾아온다면 귀하는 가을이 왔음을 본능적으로 알아챌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냥하십시오. 사냥한다면 박수갈채와 함께 주기를 어기고 찾아온 여름이 당신을 맞아줄 것입니다. 처음 오두막으로 달리라고 했을 때도 귀하와 같은 존재가 귀하를 사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만약 어떠한 방법으로든 탈출하신다면 귀하는 집 근처의 산 입구 중 한 곳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귀하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수칙서는 끝이 났다. 아, 나는 한쪽 팔이 없다. 분에 못 이겨 활을 밟아 부러뜨렸다. 설령 채집을 한다고 한들 팔 하나를 대가로 주면 꽃을 주울 수 없어. 나갈 수 없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다. 그때 가을이 느껴졌다. 나는 참을 수 없는 웃음을 숨기며 사냥칼을 들고 오두막을 나섰다. 고액 알바라길래 지원했는데 국정원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영이나 귀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지원 자격이라 섬찟했지만 대학생이 월 700을 어떻게 참아? 본인을 이현상대 처관리부 부장이라고 했었지.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납골당이다. 입구 간판이 군데군데 부서져 있어 제대로 읽지는 못했지만 아마 소담 납골당이 이곳 이름인 것 같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매우 간단하다. 입구 바로 옆 직원 휴게실에 있는 납골당 관리 매뉴얼을 읽고 매일 해당 사항들을 체크하는 것. 들어보니 이곳은 자살을 택하는 일반인들이 낮은 확률로 이동되는 곳이란다. 우리의 역할은 그 사람들을 잡히지 않는 안전한 루트로 안내하는 것이었는데 도대체 뭐한테 잡힌다는 거야? 물어봐도 설명도 안 해주었다. 뛰어내릴 용기도 없다고 난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고 했을 때도 가관이었다. 뭔지도 모를 종이 한 장 던져주면서 이마에 올려놓고 자라고? 그런데 어느 누가 알았겠는가. 진짜 여기로 와질 줄은 몰랐다. 아무튼 여기서 한 달만 있으면 난 700 거저 먹는 거잖아. 매뉴얼도 두껍지도 않고 일단 첫날 업무 완벽하게 끝내볼까. 전임 관리자라는 양반 되게 악필이네. 까딱 잘못하면 길 잃을 뻔했단 말이지. 그래도 별일 없이 평범하게 걷다 오니까 산책하는 느낌도 나고 나쁘지 않다. 아니 그나저나 전 관리자가 왜 그만뒀는지는 비밀인 이유가 뭐야? 영 찝찝한데 이거. 한 달 후에 집 갈 때 한 번 더 물어봐야겠다. 잠이나 자자. 어우, 찌뿌둥해. 아무리 극비라지만 휴게실 정도는 시설 좋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다 추가금으로 요구해봐야겠다. 오늘도 빨리 끝내고 쉬어야겠다.
소담 납골당 관리 매뉴얼. 안녕하세요, 지원자 여러분. 이것은 당신의 안전한 업무와 그들의 무사 귀환을 위한 매뉴얼입니다. 소담 납골당은 진설 왜고와 함께 현재 우리가 확인한 이 현상 장소 중 하나입니다.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상황에 맞게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해 당신에게 일어날 일들은 이 현상 대처관리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담 납골당은 지하 1층 주차장, 1층 별관, 총 3장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하루라도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당신의 존재는 사라집니다. 계약은 정확히 30일 이후 종료되며 소정의 월급을 담은 통장과 함께 당신의 집 침대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머무르게 될 직원 휴게실은 별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업무는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살 시도자들의 안전한 귀환을 돕는 것, 납골당 내부 이 현상의 확장을 저지하는 것. 별관은 직원 휴게실 외에 그 어떤 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별관은 항상 매우 고요하며 이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별관에서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절대 발소리를 크게 내어서는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최대한 조용한 걸음으로 이동하십시오. 직원 휴게실의 문은 항상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둡고 스산한 별관의 분위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문을 잠그고 싶어 하셨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별관 복도는 수십 개의 거울이 벽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매우 작은 충격에도 산산조각나며 당신이 내쉬는 숨에도 부서질 수 있습니다. 절대 거울들을 깨트리지 마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거울이 깨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별관 복도를 이동하는 중 정체 모를 웃음소리와 함께 불규칙적인 구두 소리가 들린다면 위에 기술한 모든 수칙은 무시하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있는 힘껏 뛰고 직원 휴게실까지 도망가십시오. 가는 동안 벽면의 거울은 모두 깨트려야 합니다. 휴게실에 도착한 즉시 문을 잠그고 숨을 참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당 상황이 발생한다면 앞서 기술한 수칙은 모두 무시하십시오. 구두 소리가 점차 멀어질 것이니 소리가 완전히 멎는다면 일과를 진행해 주십시오. 지하 1층 주차장은 자살 시도자들이 처음 이동되는 곳입니다. 당신의 하루 첫 일과는 주차장 A구역과 D구역으로 가 시도자들이 서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의식이 없는 채로 눈을 뜨고 서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10m 정도의 거리에서 1층 국화관으로 가시면 돼요. 라고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로 그들을 깨워주십시오. 그들은 이곳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지만 당신의 안내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무의식은 자살을 후회하는 순간에 생존 본능이 지배적입니다. 이후 당신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올라와 각 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화관은 당신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흔한 납골당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국화관은 1번부터 299번까지의 납골함이 안치되어 있으나 간혹 42번 납골함에 꽃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꽃이 국화라면 1분간 묵념을 해주십시오. 만일 꽃이 카네이션이라면 납골함 유리를 2번 쓰다듬어 주십시오. 만일 꽃이 장미라면 당신은 그 즉시 별관 직원 휴게실로 도망가십시오. 저희 소담 납골당의 매점에는 장미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매화관은 벽화와 함께 곳곳에 양초가 비치된 관입니다. 매화관은 양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불이 붙은 양초가 있다면 엄지와 검지로 불을 꺼주십시오. 바람을 불어 불을 끄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바람을 불어 불을 끄지 마십시오. 매화관의 벽화는 오직 동물만 그려져 있습니다. 간혹 동물과 사람이 섞인 것으로 보이는 벽화가 발견되나 그것은 그림이 아닙니다. 오래 쳐다보지 마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그 벽화는 위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전대 관리자일 수도 있습니다. 목련관은 하얀 콘크리트만을 사용한 우아한 관입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일 목련관의 바닥 타일 중 한두 개의 붉은색 타일이 존재할 경우 당신은 위 수칙 중 무엇인가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목련관의 바닥 타일 중 한두 개의 파란색 타일이 존재할 경우 당신은 오늘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직원 휴게실로 돌아가 휴식하십시오. 재생 중인 클래식 음악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노래가 멈추었다면 있는 힘껏 도망가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잡히더라도 저희를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어제 읽은 글인데도 소름 끼친다니까. 오늘도 별일 없겠지 뭐. 직원 휴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지하 주차장까지 가는 길에는 매뉴얼대로 거울이 가득하지만 이 거울들 어딘가 좀 이상하다. 분명 거울이 맞는데 뭐 비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 뭔 소리야 이건? 아. 지발. 직원 휴게실까지 무슨 정신으로 뛰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거울을 깨면서 내 손은 다 찢어졌고 한쪽 귀에는 웃음소리가, 한쪽 귀에는 구두 소리가 미친 듯이 울려왔다. 간신히 방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숨을 참았다. 어제는 아무 일 없었잖아. 왜? 대체 왜? 구두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문 앞까지 소리는 커져만 갔다. 나는 매뉴얼에 적힌 대로 숨을 참고 양손으로 입과 코를 틀어막은 채로 기도하고 있었다. 다행히 매뉴얼대로 잘 행동했기 때문일까. 발걸음은 문 앞에서 점차 멀어졌고 이내 다시 고요해졌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지원하지도 않았어. 가슴이 전혀 진정되지 않는다. 마음 같아서는 오늘 하루 휴게실 문을 잠그고 안전하게 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매뉴얼 0번 수칙의 문장이 머릿속을 어지럽힌다. 당신이 하루라도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당신의 존재는 사라집니다. 말 같지도 않은 농담이라 여겼지만 확실히 이곳은 정상이 아니다. 최대한 빠르게 끝내고 쉬어야겠어. 지하 주차장까지 가는 길은 그리 멀지는 않다. A 구역과 D 구역은 바로 마주보고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리 오랜 시간을 쓰지 않아도 첫 일과는 끝낼 수 있다. 그렇게 A 구역에 도착해 시도자라 불리는 사람 2명을 마주했다. 국화관으로 이동해 주세요. 1층에 있는 관이에요. 눈을 뜨고 느적느적 걷는 모양새는 어딘가 섬찟하지만 이제 익숙해져야 하는 광경이기에 내색하지는 않았다. D 구역은 몸만 돌리면 바로 있는 반대편 구역이다. 역시나 오늘도 한 명 서 있구만. 명상 중인지 자고 있는 건지 팔자도 좋다. 1층 국화관으로 이동해 주세요. 이제 1층으로 올라가 각 관들만 훑어보면 끝이다. 국화관은 여는 앞골당이 그렇듯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이다. 좋게 생각하자. 영안실이나 공동묘지 아닌 게 어디야. 국화관에서 할 일은 딱 하나. 42번 납골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꽃이 없는 것이 정상이나 있다면 장미가 아니길 빌어야 한다. 썩 달가운 광경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게 어디인가. 카네이션 한 송이가 붙어 있었다. 여기 대체 나 말고 또 누가 있는 거야? 괜히 무서워져서 마음속으로 궁시렁거리며 매뉴얼대로 납골함 유리를 쓰다듬었다. 제발 내일은 아무 꽃도 없이 깨끗하면 좋겠다. 매화관은 납골당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화려하고 난잡하다. 벽은 물론 바닥과 천장까지 벽화로 채워져 있다. 개, 고양이부터 시작해서 기린, 악어, 공룡까지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은 죄다 가져다 그려놓은 모양새다. 다행히 불이 붙어있는 양초는 보이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촛불 끄면 뜨거우려나 나중에라도 발생할 상황을 대비해 잔뜩 망상을 하며 마지막 목련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랄하지 마.
나는 매뉴얼 어긴 거 없어. 왜 지랄인데? 이건 매뉴얼에도 없던 상황이잖아. 한두 개의 타일이 아닌 목련관의 모든 바닥이 새빨갛게 물들어 있다. 클래식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내가 들어올 때부터였는지, 들어오고 나서였는지, 노래 소리가 멈추었던 때를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 도망가라 했지. 분명 노래가 멈췄다면 도망가라 했다. 아까처럼 휴게실까지 뛰어가서 문만 잠그고 있으면 될 거야. 거울도 다 깨놨잖아.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 눈이 감긴 건가? 아니면 주변이 어두워진 건가? 온 몸에 소름이 끼친다. 내 눈을 내가 뜰 수 없다. 달릴 방향도 찾지 못하겠다. 이 씨바. 넣었다 눈, 넣었다 눈, 넣었다 눈. 자는 척 끝, 자는 척 끝, 자는 척 끝.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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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우리 등대지기 재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더로서 제게 부족한 점이 많으나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뻗어나갈 수 있는 빛이 되긴 어렵겠지만 두려운 순간이 올 때 재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곡절 없는 삶이 없듯이 누군가가 슬픔에 눈물 흘리는 순간 식지 않는 사랑으로 보듬는 손길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기반 삼아 조금씩 발전하는 저희 여정에 같은 마음이시라면 부디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에는 더욱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은 돌연해일처럼 닥쳐오기 마련이지요. 도전 정신과 인내만으로는 힘든 순간도 가끔 존재하지만 결실을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재단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국한된 범위 안에서라도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 인간의 작은 행동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순수한 선의와 작은 응원을 건네주신다면 기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성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신규 입사하신 분은 다음 장의 공지사항을 읽어주세요. 입사 시 공지사항, 현장 2팀, 당신은 금일부로 자이든 타이든 본 등대지기 재단의 현장 2팀으로 입사하셨습니다. 이 안내문을 읽기 전에 아직 이사장과 만나지 않았다면 2층에 있는 인사팀을 찾아가십시오. 인사팀에서는 즉시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처리하고 면담을 위해 4층의 이사장실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이후 면담이 끝나면 인사팀에서 다시 당신을 데리고 내려갈 것이므로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됩니다.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기억나지만 이사장의 생김새가 떠오르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본 등대지기 재단에서 현장 2팀은 퇴사가 불가능합니다. 착실히 근무하겠다고 말한 이상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다는 충동이 드는 순간에도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당신이 약속을 어긴 순간 이사장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을 어긴 대가를 당신이 지불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절차가 끝나면 인사팀으로부터 웰컴 키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합법적으로 소지 가능한 물품들이므로 안심하시고 늘 재단 직원증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키트 내 제공한 물품들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방법을 배우고 싶다는 문의가 가끔 인사팀에 들어오지만 본 재단은 운영 방침상 별도의 훈련 프로그램은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써야 하는 순간이 있다면 훈련은 의미가 없을 것이므로 재량껏 사용 부탁드립니다. 현장 2팀은 출장이 주 업무이며 숙식은 모두 재단에서 제공합니다. 업무 목적이 아닌 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3번 항목을 다시 상기하십시오. 출장이 끝나면 보고를 위해 3층의 조사본부를 가장 먼저 방문하셔야 합니다. 현재 보고를 접수하는 담당자는 분석팀 차기태 팀장입니다. 부재시 분석팀 조영호에게 문의 바람. 외근 중 겪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변경 사항이 있으면 함께 보고하십시오. 충분한 휴식이나 적절한 조치가 부여될 것입니다. 신체와 정신에 문제가 없더라도 안전을 위해 출장이 끝나면 본인의 숙소에서 최소 10일 이상 격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장 2팀이 재단에서 머무를 숙소는 재단 건물의 지하 1층입니다. 운영 방침상 1인 1실이며 방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식사는 1일 3회 문 앞에 지급됩니다. 혹시 체력 단련을 하고 싶으신 분은 지하 1층에 있는 체력 단련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무 목적이 아닌 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밤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방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해당 경고를 위반해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본 재단은 책임이 없습니다. 혼자 4층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사장은 낯을 가립니다. 출장이 끝나면 조사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고서를 수기로 작성하거나 분석팀에서 제공하는 녹음기를 지참하시고 본인의 음성을 녹취하십시오. 양식은 자유입니다만 영상 녹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시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 출장 중 사고가 일어나 본인이 귀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최대한 다른 현장 직원들이 회수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업무 일지나 녹음기를 두십시오. 회수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생각해 재단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녹음기를 비롯한 휴대폰, 태블릿, PC 등의 전자기기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딘가 이상이 발생한 것 같으면 즉시 부수십시오.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본 재단은 책임이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정신 상태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겪은 어떤 내용이든 기록해 주십시오. 현장 2팀은 대부분 혼자 일을 하나 특정한 케이스에는 2인 1조가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항상 현장 2팀의 배중현 팀장이나 27번 직원이 파트너로 포함됩니다. 이들은 베테랑이므로 함께 일하게 된다면 파트너로서 신뢰를 갖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2팀이 지급받는 유니폼에는 흰색 배경에 검은색 자수로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드물지만 건물 내에서 노란색 배경에 검은색 자수로 이름이 표시된 유니폼을 입은 사람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장 1팀입니다. 만약 마주치게 된다고 해도 인사를 하거나 다가가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신이 먼저 말을 걸지 않는 한 그들 또한 당신을 무시할 것입니다. 만약 현장 1팀 직원이 당신에게 말을 걸면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의도적인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본 재단은 책임이 없습니다. 조사본부가 3층, 지원본부가 2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2층에는 인사팀과 경영지원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대화를 건네는 것 자체는 허용됩니다. 그러나 경영지원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본인의 업무에 대해 그 어떤 사항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경영지원팀 직원들은 본 재단의 대외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장의 실상은 경영지원팀에게 마음의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부디 본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밀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위반 시 이사장이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2팀 신규 입사 직원에 대한 공지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등대지기 재단에서 일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재단에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력을 소중하게 생각하오니 부디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우수한 직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인사말도 공지사항도 괴상하다. 여긴 뭐하는 곳이지? 나는 키트가 들어있는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쳐 맨 채 안내문이 적혀있는 종이를 구깃구깃 접었다. 바깥 공기도 쐬고 발목에 구질구질한 걸 없애준다고 해서 거기 나올 때 제대로 안 듣긴 했지. 아니 것보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이사장한테 열심히 일하겠다고 한 것 같다. 그냥 최대한 하는 척만 하고 꿀 빨려고 했는데 시발. 생각에 빠져서 계단을 내려가다 보니 앞에서 계단을 올라오는 다른 사람이 보였다. 꽤 미인이다. 이 여자도 유니폼을 입었다. 인사라도 할까 싶어서 흘끔 보니 유니폼에 노란색 배경에 검은색 자수로 강희서라는 이름이 보였다. 노란색인 거 보니 현장 1팀인가? 말 걸지 말라고 적혀 있는 걸 아까 봤는데 저래 보여도 비슷한 곳 출신 아닐까 생각하니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시발 닳는 것도 아닌데 겨우 말 한 번 거는 걸로 무슨 일이 생기겠냐고. 하지만 망설이는 잠깐 사이에 여자가 날 스쳐 지나갔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멀어지는 와중 층계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다. 장식이 달려있는 흰색 머리끈이다. 저 여자가 떨어뜨린 것 같다. 나는 여자의 뒷모습을 힐끔 돌아봤다가 일단 주웠다. 연락처 같은 걸 인사팀이나 다른 데서 얻으면 돌려주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단둘만 있으면 뭐 금방이지. 희죽대면서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들었다가 깜짝 놀랐다. 코앞에 그 여자가 서 있었다. 와, 표정이 무서워서 그렇지 존나 예쁘긴 하네. 커피나 한잔 하자고 할까. 그나저나 좀 전에 틀림없이 올라갔었는데 언제 내려왔지? 건물 청소 긴급 안내. 안녕하세요. 인사팀에서 안내 사항 전달드립니다. 현재 이 시각부터 1시간 동안 재단 건물 내 1층에서 2층으로 향하는 중앙 계단을 일시 폐쇄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근처에 접근하셨다가 커피 얼룩을 밟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잘 안 지워집니다. 청소가 끝나는 즉시 다시 메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지러운 감각이 엄습했다.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며 어두운 방 안을 간신히 밝혀주고 있었다. 숨을 가다듬으며 주위를 둘러보니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낡은 책상과 종이 한 장이 시야에 들어왔다. 귀하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모종의 이유로 이상현상에 휘말리신 것입니다. 해당 공간으로 이동되는 명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해당 공간에서 생활한 이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24시간 이상 수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심정은 이해하나 좌절과 패닉에 빠지지 마십시오. 저희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도 밝힐 필요도 없으나 저희는 당신의 생활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우선 귀하의 앞에 보이는 책상의 오른쪽 세 번째 서랍을 열어주십시오. 오른쪽 서랍은 총 5개가 존재하므로 가운데 서랍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절대 오른쪽 세 번째 서랍을 제외한 다른 서랍을 열거나 방 안의 다른 물건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서랍 안에는 3종류의 규칙서 중 한 권이 들어있을 것이며 어떤 규칙서가 들어있는지에 따라 당신의 생활 방법과 생활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귀하에게 어떤 규칙서가 제공되는지에 대한 기준 역시 밝혀진 바가 없으며 이 경우에는 생환자들의 특성을 종합했음에도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규칙서는 겉 표지의 색을 기준으로 빨간색, 파란색, 무색이 존재합니다. 아무런 색도 없는 책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투명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발견한 색이 무색 규칙서라면 해당 안내문의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희박한 확률이지만 서랍 안에서 발견한 규칙서가 한 권이 아닐 경우가 존재합니다. 서랍 안에 규칙서가 한 권도 없는 경우 자유롭게 행동하셔도 좋습니다. 서랍 안에 규칙서가 2권이 들어있는 경우 파란색 규칙서를 읽으십시오. 서랍 안에 규칙서 3권이 모두 들어있는 경우 정말입니까? 빨간색 규칙서. 책상 왼쪽에 가방을 지참하여 방 오른쪽의 문을 열고 나가십시오.
방 안에서 가방을 절대 열어서는 안 됩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당신이 깨어난 방과 완벽히 똑같은 방이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단, 해당 방에는 당신이 지참한 가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동한 방에도 당신이 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가방이 존재한다면 그 어떠한 것에도 관심을 주지 말고 다시 방 오른쪽의 문을 열고 다음 방으로 이동하십시오. 다음 방으로 이동했다면 문은 저절로 닫힐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다시 열 수 없습니다. 해당 행위는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회 이상 반복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방 안에 가방이 존재한다면 자유롭게 행동하셔도 좋습니다. 가방이 존재하지 않는 방에 입장하셨다면 책상 위에 가져온 가방을 올려놓고 절을 2번 하십시오. 방 안이 밝아진다면 성공입니다. 가방을 열면 어떤 물건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칼이 들어있는 경우 칼로 본인의 몸에 상처를 내어 칼 전체를 피로 물들이십시오. 손잡이 부분까지 적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후 책상의 왼쪽 위에서 4번째 서랍을 칼로 여러 번 찌르십시오. 들려오는 소리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와 관련된 물건이 들어있는 경우 해당 물건을 삼키십시오. 일반적인 인간이 삼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크기의 물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물건을 삼키는 것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 치룰 대가와 비교하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편지 봉투가 들어있는 경우 해당 편지의 내용을 절대 확인하지 마시고 가방을 닫은 후 다시 열어보십시오. 편지 봉투가 사라져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편지 봉투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행동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봉투 속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물건도 들어있지 않은 경우 정말입니까? 가방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확인한 후 해당 수칙서의 내용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하셨다면 다시 방 오른쪽의 문을 열고 이동하십시오. 해당 공간은 완벽하게 어두워 그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전 방에서 자신이 믿는 종교와 관련된 물건을 삼킨 경우 희미하긴 하나 근방의 물체를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희미한 불빛 정도는 존재할 것입니다. 해당 방에는 당신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 중에 인간은 당신 한 명뿐임을 명심하시고 당신에게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그 모든 것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소리를 내지 말고 바닥을 기어다니며 특정한 물건을 찾아내십시오. 특정한 물건이 무엇인지는 해당 방에 입장하는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 바로 떠오를 것입니다. 긴 시간 수색을 이어나갔음에도 특정한 물건을 찾아내지 못했거나 발견한 물건이 당신이 생각하던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자유롭게 행동하셔도 좋습니다. 해당 공간은 그리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당 물건을 발견한 순간 현실로 귀환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규칙서. 숙면하십시오. 잠에서 깨면 현실로 귀환할 수 있습니다. 무색 규칙서. 애초부터 무색 규칙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색도 없는 규칙서가 존재한다니 그럴 리 없지 않습니까? 만약 존재한다고 쳐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의사입니다.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 그 한 몸 바쳐주십시오. 당신이 죽을 지경까지 몰아세워져도 다른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안전함을 항상 명시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생존자와 대화할 수 없습니다. 늘 소통할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에게는 당신만이 사용 가능한 주사기가 있습니다. 이 주사기의 안에 들어있는 약품은 어떤 병이든 어떤 치명상이든 단 몇 분이면 완전히 낫게 합니다. 관리에 주의해 주십시오. 또한 개수가 모자라지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아껴서 사용하십시오. 주사기가 7개 이상이라면 당신은 상당한 행운아입니다. 5개에서 6개라면 비교적 쾌적한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4개라면 조금 아쉽지만 운이 좋은 편입니다. 3개라면 규칙서를 더 열심히 읽어 생존 확률을 높이십시오. 2개라면 규칙서를 잘 숙지하더라도 생존을 보장해드리기 어렵습니다. 1개라면 즉시 자신에게 투여하십시오. 그냥 자살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규칙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절대 자신에게 투여하지 마십시오. 밤마다 사냥꾼과 경비원의 헌신에 감사하십시오. 그들이 오래 살아남아야 당신의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괴물이 은신처 내부로 진입했다면 주사기를 즉시 자신에게 투여하십시오. 적어도 고통스럽지 않게 죽을 수 있을 겁니다. 사냥꾼이 죽었다면 그에게 애도를 표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주사기를 투여하십시오. 주사기 하나는 꼭 남겨두십시오. 그것은 적어도 당신의 안락한 사망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남은 주사기를 과하게 아끼지는 마십시오. 당신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여유롭게 자신에게 주사를 꽂을 시간 따위는 없을 것입니다. 푸른색 열매는 가급적이면 먹지 말고 모아두십시오. 열매를 으깬 뒤 적당히 즙을 내어 주사기를 채우십시오. 약 5일 정도가 지나면 사용 가능한 주사기가 될 것입니다.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주사기 내부의 푸른 용액이 완전히 투명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당신은 경비병입니다. 은신처의 입구에 항상 머무십시오. 들어오려는 시도를 하는 노크 소리, 우는 소리, 비명 소리, 애원하는 소리에도 절대 열어주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면 암구호를 정하십시오. 나갔던 사람으로 추정되는 존재가 돌아왔으면 암구호를 물으십시오. 암구호가 틀렸거나 여러 변명거리를 대며 대답을 회피할 경우 더 말을 걸지 마시고 무시하십시오. 당신에게 총이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탄약을 아끼십시오. 당신이 열어준 게 아니라면 은신처에 들어올 일은 없겠지만 만약 괴물이 들어올 경우 망설이지 말고 쏘십시오. 의사가 죽었다면 최대한 아껴둔 뒤 당신과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신경전을 벌이십시오. 그 후 가능하다면 함께 남은 마지막 생존자를 쏘고 최후의 생존자가 되십시오.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즉시 문을 응시하십시오. 절대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리면 안 됩니다. 웃음소리가 멈출 때까지 계속 노려보십시오. 대처가 늦었거나 다른 곳을 쳐다봤을 경우 의사에게 처방을 부탁하십시오. 문 밖에 괴물이 문을 부술 기세로 두드려대면 즉시 문을 잡고 버티십시오. 당신이 문을 잡는 한 절대 문이 열릴 일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잠을 최소한만 자십시오. 당신이 오래 잘수록 생존 확률이 낮아집니다. 잠을 청할 때 문에 기대어 자십시오. 적어도 자는 와중에 문이 뚫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냥꾼이 돌아오면 그가 어떤지 살피십시오. 반쯤 미쳤거나 비교적 멀쩡해 보이면 나름 괜찮은 상황입니다. 피칠갑인 상태라면 좀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몸만 성하다면 나름 괜찮습니다. 사냥꾼의 손가락을 확인하십시오. 손가락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사냥꾼이 원래 가진 손가락보다 더 많은 손가락을 가졌다면 총으로 쏘십시오. 그건 사냥꾼이 아닙니다. 사냥꾼이 손가락이 없다면 의사에게 처방을 부탁하십시오. 의사가 죽었거나 남은 주사기가 없다면 다음 그가 식량을 구하러 나갈 때 기도하십시오. 가망이 없습니다. 당신은 사냥꾼입니다. 첫날 밤까지는 당신은 자유롭게 지내도 좋습니다. 최대한 많이 자두십시오. 가능하다면 그동안 경비원, 사제와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십시오. 둘째 날부터는 당신이 밖에서 고기를 최대한 많이 구해와야 합니다. 당신의 소지품인 칼과 총을 챙기십시오. 경비원과 암구호를 정하고 나가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현관문 열쇠와 같은 것이니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만약 잊었다면 총이나 칼을 통해 빠르게 숨을 끊으십시오. 차라리 그게 더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간 직후 땅에 굴러 몸에 흙을 묻혀 최대한 냄새를 지우십시오.
변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아직 체면을 챙기고 싶다면 흙으로 끝내도 좋습니다. 밖에 나가면 동물 사체를 주우러 다니십시오. 신선도는 상관없습니다. 은신처까지 가져오는데 성공했다면 요리사에게 식자재를 넘기십시오. 가능하다면 일부 식자재를 사제에게 넘기십시오. 사제에게 많이 빼돌릴수록 당신의 생존 확률이 올라갑니다. 당신이 직접 사냥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총은 항상 쥐고 다니십시오. 사주 경계는 괜찮은 선택지이지만 너무 겁먹은 듯 다니면 사냥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주변에 인기척이나 시선이 느껴지면 하늘을 향해 한번 발포하십시오. 되도록이면 직접 맞추진 마십시오. 오히려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춤추고 웃는 웃음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총으로 쏘십시오. 당신이 아는 사람으로 변신한 식자재입니다. 총을 사람을 향해 발포하지 마십시오. 빗나가는 순간 당신은 끝입니다. 당신과 마지막 생존자 단 둘만 남았다면 발포해도 좋습니다. 5-2번 규칙에 명시된 사람을 닮은 식자재는 사람이 아니니 쏴도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 나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총으로 쏴서 편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경우만큼은 6번을 어겨도 됩니다. 남은 손가락은 당신의 남은 목숨과 같습니다. 어둠 속의 그것들은 숙련된 사냥꾼이고 당신이 방심한 틈을 타 하나씩 뜯어갈 것입니다. 당신이 식량 조달자로서의 일을 하지 않으면 당신이 식량이 됨을 명심하십시오. 따라서 손가락이 없어도 어떻게든 식량 조달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조련사입니다. 최대한 내분을 조장하십시오. 사제나 의사를 죽이는데 성공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고 무리해서 의심을 사지 마십시오. 사냥꾼과 비슷한 역할인 척 속이 돼 사냥꾼과 따로 나가십시오. 함께 나가면 사냥꾼에게 의심받을 테니 따로 나가십시오. 당신은 밖에서 사냥꾼만 만나지 않는다면 안전합니다. 외부의 동물들에게 사냥꾼의 위치를 알리며 그를 사냥하게 유도하십시오. 사냥꾼이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면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대신 먹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사냥꾼보다 먼저 은신처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동물들에게 은신처의 위치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그들이 위치를 알아내는 순간 당신은 쓸모없어지고 쓸모없어진 당신은 먹이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당신은 사냥꾼에게 사냥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십시오. 사냥꾼이 죽었다면 그의 총을 들고 다음날 밤까지 버티십시오. 다음날 밤이 되면 동물들을 최대한 많이 죽인 뒤 그들의 사체를 들고 은신처로 돌아가십시오. 행복하게 식사하는 멍청이들을 보며 마지막으로 웃어주십시오. 의사가 죽었다면 밖에서 동물 울음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경비병이 문에 몸을 기댄 채 자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요리사가 당신보다 경비병을 먼저 죽였다면 행복하게 웃으면 됩니다. 당신은 요리사입니다. 사냥꾼이 갖고 오는 사체들로 최대한 요리하십시오. 썩은 부분은 당신이 드십시오. 썩은 부분을 의사가 먹게 되면 죽게 될 것이고 그것은 당신의 죽음의 원인으로 이어집니다. 비교적 신선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본인이 먹지 마십시오. 먹게 되면 사냥꾼이 가져온 식자재 중 멀쩡한 식자재는 신선한 부분도 먹어도 됩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의사를 살려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사냥꾼이 식량 조달을 거부하면 그를 대신 요리해 최대한 오래 버티십시오. 당신에게도 신선한 고기를 먹을 기회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의사가 죽었다면 자유롭게 은신처 내의 사람들 전원을 고기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사제를 최대한 빨리 굶겨 죽이십시오. 사제가 오래 살아남을수록 사냥꾼의 명줄도 길어집니다. 사냥꾼이 몰래 고기를 넘기지 않는지 다른 사람들이 수상쩍게 여기지 않는 선에서 잘 감시하십시오. 당신은 사제입니다.
당신의 방문은 열릴 일이 없으므로 그냥 열리지 않는 채로 놔두십시오. 그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방 내부에서 절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사냥꾼이 출정을 나서면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냥꾼이 가져다 주는 음식으로 연명하십시오. 사냥꾼이 운이 좋기를 기도하십시오.